안녕하십니까.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레베카 너무 재밌죠? 네, 볼 때마다 저도 굉장히 감동하는 공연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많은 청취자들께서는 어쩌면 해피엔딩을 모르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 어쩌면 해피엔딩을 제가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게 16년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8년 정도, 이제 8, 9년 요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건데, 한국의 중소극장 창작 뮤지컬이 명품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작품이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올해 9월에 프리뷰가 시작돼서 이제 오프닝은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벨라스코 극장에는 이미 걸려 있어요. 이미 어떤 maybe happy ending 해서 작가 작곡가 이름이 딱 나오고 착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 자체로도.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웨이까지 이제 갈 수 있는 한국의 창작 뮤지컬, 그것도 중소극장 뮤지컬로서 대극장이 아니라 나왔다는 게 일단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서 이게 확정되고 발전되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명품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좋은 그 모델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간략하게 이 작품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 작품의 시작은 우라문화재단 시아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이 됐죠. 그래서 2016년 초연 때 나오자마자 완전 대중과 평단의 고른 지지를 받았고 저도 그때 공연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연을 봤었고 그리고 2017년에 앵콜 공연을 했고 2018년에 재연을 했고 2020년에 사면을 했죠. 근데 이 2020년 사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였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때 10월 26일, 11월 2일 양일간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을 해서 당시에 이제 공연의 영상화 대열에 이 작품도 합류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영상화됐던 어쩌면 해피엔딩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너무나 재미있게 잘 소비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사연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5연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 내에서 이렇게 공연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2017년에 일본 도쿄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2020년에 미국의 애틀랜타 공연을 했죠. 이 애틀랜타 공연이 바로 올해 브로드에서 올라가는 트라이아웃 공연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또 보면 어쩌면 해피엔딩 음악회도 있었는데 서울하고 제주에서 공연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혹시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천유 작가 있죠? 어쩌면 해피엔딩이 지금 박천유 작가하고 윌 에런슨 작곡가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창작진이 결합된 상태인데 지금 박천유 작가가 연출로 데뷔를 합니다. 그죠?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연출로 데뷔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야, 드디어 하는구나. 할 만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악회를 연출을 박천유 작가가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출했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공연에서 엄청 제가 너무 사랑했던 이 일테노의 쇼케이스도 박천유 작가가 연출했었어요. 당시에 우란에서 했을 때. 그래서 이 작가 본인이 되게 연출에 대한 감이 있고 그리고 연출을 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지향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좀 한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연이 될 연극도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어쩌면 해피엔딩은 사실 그냥 멈춰 있는 공연이 아니고 계속 여러 루트로 공연이 됐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공연, 해외 공연, 음악회 이렇게 좀 이제 계속 발전이 됐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매 공연이 들어갈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공연될 때는 우리 김동현 연출님이 지금 너무나 잘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일본 공연에 갈 때는 김조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색깔이 또 달라졌었죠, 그때. 그리고 이제 의상도 조금 느낌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했던 얘기는 이제 신스웨이브가 이 공연을 맡았었는데 신스웨이브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일본 공연의 정통한 회사잖아요. 그 일본 공연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의상도 바꾸고 정서적인 느낌도 바꾸는 그런 시도를 좀 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김주호 연출이 그렇게 공연을 끌고 갔었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지점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브로드웨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일단
한국인과 미국인의 조화. 이게 공연을 가능하게 만든 지점이 이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윌 에런슨의 음악을 들어보면 딱 우리가 답이 나오죠. 그 윌 에런슨이 한국에서 처음 공연을 했던 거는 마이 스퀘어리걸 때부터였는데 그때는 이 박천유 작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작곡가만 이제 한국에 들어가지고 공연을 했었죠. 제가 당시에 마이 스퀘어리걸을 딱 봤을 때 음악이 제 귀에 너무나 신선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동안 없었던 음악이다 이거는. 누구지? 보니까 윌 에런슨이라는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국 공연을 하게 됐지라는 것을 되게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풀어놓으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저처럼 이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진짜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을 쭉쭉 펼쳐놓고 이제 우리가 그 공연에 굉장히 집중하게 만드는데 이게 되게 유니버설한 그런 그래머가 이 안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음악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이 주는 어떤 힘, 이게 충분히 저는 어떤 브로드웨이 공연을 끌고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윌앤 휴 이렇게 불리잖아요. 창작진들을.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난 데가 이제 NY1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만났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만났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 박천유 작가도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만나면서 윌도 한국말을 지금 되게 잘하는데 같이 이중언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스며들면서 이중언어가 되면서 한국말로 공연을 해도 오케이. 그다음에 영어로 공연을 해도 오케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최적화된 겁니다. 왜냐면 한국의 창작 뮤지컬을 해외에 알릴 때 이거 번역 문제가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 번역 문제는 현지화하고 또 결합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 이슈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이슈가 여기 있는데 사실 어획은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어드밴티지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어쩌면 해피엔딩을 우란에서 개발할 때 이미 그들은 영어로 대본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국어와 영어로 대본을 쓰면서 이게 두 시장에서 전부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란에서 당시에 이 개발할 때 박천유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택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는 한국에서 공연될 수 있게,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공연될 수 있게. 그래서 당시 리딩 공연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초연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그 리딩 공연을 본 현재 프로듀서가 당시에 그 공연을 봤는데 미국에서 리딩 공연을 할 때 딱 보고 바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한 시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하자. 이렇게 연락이 돼서 그때 이미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2016년에 브로드웨이 공연이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로드웨이 공연이 올해 공연이 되는데 애틀랜타 공연 이후에 8년이 지난 셈이에요. 이 개발의 전체 과정이 8년이 지나서 올해 드디어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셈인데 우리는 와 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브로드웨이에서는 이게 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 정도 시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지만 그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이중 언어자들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 그리고 실제로 애틀랜타 공연에서 어떻게 공연이 됐냐면은 가사가 짜치는 구간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영어로 짜치는 구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해 안 되거나 영어로 어색하거나 뭔가 이 멜로디랑 잘 안 맞거나 하는 구간이 전혀 없이 정말 마더텅, 그러니까 모국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공연을 쓴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많은 리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현장에서 공연을, 뭐 애틀랜타 공연을 본 잘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너무 자연스러웠다. 모든 게 다. 대본, 가사, 음악, 뭐 대사 할 거 없이 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영국에서 있을 때 명성황후 공연을 봤어요. 영국에 왔을 때 명성황후가 영국에 왔을 때. 근데 그때 영어로 했거든요, 공연을. 영어로 했거든요. 그때 명성황후로 이태원 선생님이 하셨죠. 이태원 선생님은 다 들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주 크리스탈 클리어. 뭐 원래 그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했었고, 그죠? 예, 킹이나 이런 거 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셔요. 근데 나머지 배우는 알 수가 없는 거 영어로 하니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번역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멜로디하고 라임이 안 맞는 거예요. 강세를 들어갈 때 똑같이 강세, 중요한 음절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결국 그게 뭐냐면 번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뮤지컬은 너무나 가사가 중요한 장르인데 그게 번역에서 이제 멜로디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언밸런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헵은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공연으로 탄생이 됐고 그게 이제 애틀랜타 공연에서 이미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로드웨이까지 올라가는데 언어적인 제약 때문에 깎이거나 뭔가 과잉되거나 하는 거 없이 공연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큰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어쩌면 해피엔딩을 제가 이제 이번 시즌에 볼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었는데 공연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해도 저는 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은 제 뒤에 남자 관객이 앉아 있었는데 우리 남성 관객이 계속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랑 같은 포인트인 거예요, 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관객을 할 때 이제 남성 관객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 데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관객은 혼자 왔어요. 혼자 와서 이 어쩌면 해피엔딩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감지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로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왼쪽 객석을 딱 봤는데 댄디한 남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다 똑같은 반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 뒤에 있는 관객이랑 똑같은 반응을. 저는 이거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성 관객층이 데이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구나. 이 어웨이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그럼 뭐 때문에 이럴까, 어웨이비 과연.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가 이 남성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지점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